병원 침대 옆 달력 하나.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10월 17일. 68세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연보라색 카드를 펼칩니다. 20년 만에 쓰는 딸에게 보내는 생일 편지. 하지만 주소를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모르죠. 가난 말기, 남은 시간 한 달. 이 편지는 딸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한 엄마의 마지막 생일 카드.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해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희미하게 보이고 귓가에는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침대 시트 위에 가늘게 내려앉아 있었죠. 해숙은 침대 옆 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컵 옆에 놓인 작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하루가 지났구나. 해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달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주사 바늘을 맞은 자리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달력 위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10월 17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미 생일이네. 해숙은 달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챙겨주지 못한 날이었죠. 아니, 챙기지 않은 게 아니라 챙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새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어요. 아침이었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해숙 어머님 주무셨어요? 네, 잤어요. 해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혈압계를 들고 다가왔죠. 해숙은 팔을 내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혈압계가 팔을 조여왔지만 그 압박감보다 가슴속 무게가 더 무거웠어요. 혈압은 괜찮으시네요. 아침 식사 곧 나올 거예요. 간호사는 기록지에 뭔가를 적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해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병실은 너무 조용했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은 다시 달력을 들여다보았어요. 10월 17일. 그 날짜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올려놓았죠. 선미야. 해숙은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오랜만이었죠. 아니, 어쩌면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참았죠.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래쪽 정원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죠. 노란색, 흰색, 보라색 국화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꽃이 참 예쁘네. 해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죠. 선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색이 보라색이었다는 걸요. 유치원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도 보라색만 골라 썼습니다. 해숙은 그때 그 작은 손을 기억했어요. 보라색 크레파스를 꼭 쥐고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던 선미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죠.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미안해, 선미야.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희미하게 올라왔죠. 해숙은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의사 선생님이 어제 남기고 간 진단서가 놓여 있었어요. 해숙은 그 종이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죠. 가난 말기. 그 네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해숙은 놀라지 않았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몸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니까.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딸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해숙은 달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10월 17일. 이제 딱 1회가 남았어요.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올해는 꼭 써야지. 해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카드를 사서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보내지 못했죠. 쓰다가 찢어버리고 또 쓰다가 구겨버렸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해숙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선미가 살고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 건강할까? 해숙은 알 수 없었죠. 문득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누군가 힘겹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은 그쪽을 바라보았죠. 같은 병실을 쓰는 할머니였습니다. 80이 넘은 분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매일 가족이 찾아왔죠.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병실은 그럴 때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어하면서도 웃으며 손주들 손을 꼭 잡아주곤 했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죠.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러운 걸 넘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해숙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아침에 간호사가 들어오고 점심에 식사 배식하러 오는 분이 오고 저녁에 또 간호사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해숙은 괜히 고개를 들어봤지만 자신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해숙은 다시 달력을 내려다보았죠. 10월 17일. 그 날짜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따라 그렸어요. 빨간 볼펜으로 그린 동그라미였죠. 해숙은 그 동그라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꼭 보낼 거야. 해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스스로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죠. 해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텼어요.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사진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장을 펼쳤죠.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해숙이었어요. 25살쯤 됐을 때의 모습이었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여자.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결혼식 사진이 나왔죠.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남편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났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나왔죠. 선미였습니다. 갓 태어난 선미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해숙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해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미를 낳았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촉.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해숙은 견딜 수 없었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미를 두고 떠났어요. 어린 딸을 시댁에 맡기고 혼자 집을 나왔죠. 그날 이후로 해숙은 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사진첩을 천천히 덮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 작은 아기가 이제 40이 넘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어요. 해숙은 사진첩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죠.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빨간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력을 가까이 당겼어요. 10월 17일 날짜 위에 볼펜 끝을 갖다 댔죠.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미 그려진 동그라미 위에 한 번 더 두껍게 표시했어요. 볼펜을 꾹꾹 눌러 그렸죠. 올해는 꼭 써야지. 해숙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써서 보낼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해숙은 달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얀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멀리 사라져갔죠. 해숙은 그 구름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이제라도 용기를 내볼게. 해숙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왔죠.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닮았을까? 해숙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편지를 써서 보낼 거예요. 마지막 생일 카드.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해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달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10월 17일.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기다려, 선미야. 엄마가 곧 편지를 쓸게. 해숙은 달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죠. 후회와 미안함 속에 섞인 희망이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죠. 해숙은 그 햇살을 받으며 달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죠. 해숙은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천장 위로 빛이 흔들렸죠. 해숙은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올해는 꼭 써야지. 해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마음속으로 딸에게 할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 해숙의 손이 달력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떨리던 손이 이제는 조금 안정되었죠. 해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생일 카드를 쓸 시간이죠. 해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떴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해숙은 그 모습을 부러워하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선미야, 엄마가 간다. 해숙은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선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26해 전에 어느 겨울날이었죠. 기차역이었습니다. 플랫폼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해숙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서 있었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릴 수가 없었죠. 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엄마!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5살 난 딸이 시어머니 품에 안겨 손을 뻗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엄마를 불렀죠. 시어머니가 선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어디 다녀오시는 거야. 울지 마, 선미야. 하지만 선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았죠. 해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기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행 열차가 곧 출발한다는 방송이었죠. 해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기차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엄마! 가지 마! 선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죠.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늘 부족했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시집 와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 말들이 매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숙은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결국 해숙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쉽게 동의했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우리가 키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해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돈도 집도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선미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죠. 아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모르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선미야. 엄마 안 울어.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선미는 엄마 뺨에 손을 갖다 대며 웃었죠.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기차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타기 시작했죠. 해숙도 짐을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밖을 내다보았죠. 플랫폼에 시어머니와 선미가 서 있었습니다. 선미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작은 몸을 비틀며 시어머니 품에서 빠져나오려 했죠. 시어머니가 선미를 더 꽉 안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선미야. 엄마 곧 오실 거야. 하지만 해숙은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자격이 없었죠.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플랫폼이 멀어졌어요. 해숙은 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선미를 바라보았죠. 선미도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점점 더 작아지는 목소리. 해숙은 창문에 손을 갖다 댔어요.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죠. 미안해, 선미야. 해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죠.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기차가 점점 빨라졌어요. 플랫폼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죠. 해숙은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해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가 전부였죠. 시댁에서 받은 위자료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어요. 서울에 가면 뭘 해야 할까?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어디서든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해숙은 막막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떠나왔으니까요. 선미를 두고 온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어요.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겨울이라 모두 황량했습니다. 해숙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마음도 저 들판처럼 황량했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문득 선미가 좋아하던 노래가 떠올랐어요. 자장가였죠. 잠들기 전에 늘 불러주던 노래.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해숙은 속으로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노래가 울렸어요. 무럭무럭 자라나서 효자 되렴 우리 아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해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나왔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 안은 따뜻했어요. 난방이 잘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해숙은 춥게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했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누군가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탔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다독이며 자리에 앉혔죠.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행복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자신처럼 모든 걸 잃은 사람도 있었죠. 세상은 참 불공평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어요. 선미 얼굴이 떠올랐죠. 울면서 손을 흔들던 그 모습. 작고 연약한 딸. 미안해, 선미야. 엄마가 너무 약했어. 해숙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더 강했다면 견뎠을지도 몰라요. 더 참았다면 함께 있을 수 있었을지도. 하지만 해숙은 그럴 힘이 없었죠. 서울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해숙은 짐을 들고 기차에서 내렸어요. 역 안은 사람들로 붐볐죠.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역 광장에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해숙은 코트깃을 세우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낯선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숙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두워지는 하늘.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선미야, 저 별 보이니? 해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도 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가 저녁을 먹고 있을까? 해숙은 알 수 없었어요. 벤치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해숙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어요. 중년 여성이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해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죠. 해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해숙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걸어야 했어요. 멈추면 안 됐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해숙은 그렇게 낯선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해숙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비어 있을 거예요. 선미가 있던 그 자리. 그 빈자리는 평생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미안해, 선미야. 정말 미안해. 해숙은 걸으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해숙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해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탁자 위에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죠.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17일. 빨간 동그라미. 선미의 생일. 이제라도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숙은 달력을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별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문구점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카드를 사서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마지막 생일 카드.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해숙은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젯밤 꿈 때문인지 잠을 설쳤죠.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참았죠. 창밖을 내다보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가야지. 해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해숙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정돈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해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약을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해숙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멀리서 차트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그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벽에 기대어 버텼어요. 땡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해숙은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해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로비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해숙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어요.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병원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문구점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죠. 문구점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알록달록한 카드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해숙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죠.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여성이 인사를 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구경하세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죠. 카드 진열대가 가게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카드, 감사 카드, 위로 카드, 여러 종류의 카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해숙은 천천히 생일 카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분홍색 카드였죠. 케이크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카드를 펼쳐보았어요. 안에는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화려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화려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았죠. 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꽂고 다른 걸 꺼냈습니다. 노란색 카드였어요. 풍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이것도 해숙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어떤 카드는 너무 밝았고 어떤 카드는 너무 차가워 보였죠. 해숙은 계속 찾았습니다. 딱 맞는 카드를 찾을 때까지. 그때 눈에 들어온 카드가 있었어요. 맨 끝에 꽂혀 있던 카드였죠. 연보라색이었습니다. 해숙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그 카드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는 수채화 물감으로 칠한 듯 부드러운 보라색이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죠.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해숙은 카드를 가슴에 가져다 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미가 좋아하던 보라색. 카드를 펼쳐보았어요. 안은 비어 있었죠. 아무 글자도 인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만족스러웠어요. 직접 써야 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주인이었어요. 해숙은 고개를 돌려 주인을 바라보았죠. 네, 이걸로 할게요. 해숙은 카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주인은 카드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참 예쁜 카드죠. 네, 예쁘네요. 해숙도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이세요? 주인이 물었어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딸 생일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인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보라색이 참 고운 색이에요. 주인은 카드를 받아들고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해숙도 천천히 따라갔어요. 봉투도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주인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드와 같은 연보라색 봉투였어요. 딱 맞았죠. 함께 1,000원이에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해숙은 지갑을 꺼내 돈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지폐를 떨어뜨릴 뻔했죠. 괜찮으세요?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해숙은 애써 웃으며 돈을 건넸어요. 주인은 돈을 받고 카드와 봉투를 예쁜 종이 봉투에 넣어 주었죠. 딸분한테 좋은 생일 되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해숙은 종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죠. 가게 문을 나서며 해숙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인은 다시 카운터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숙은 종이봉투를 꼭 안았어요. 놓칠까봐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카드를 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나아졌죠. 병원 입구를 지나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해숙은 종이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안에 든 보라색 카드가 살짝 보였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해숙은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병실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해숙은 스스로에게 작게 미소를 지었죠. 병실층에 도착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해숙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바람 쐬러요. 몸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들어가서 쉴게요. 해숙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옆 침대에 할머니는 자고 계셨습니다. 고요했어요. 해숙은 자신의 침대로 가서 천천히 앉았습니다. 종이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내려다보았죠. 손을 넣어 카드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보라색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참 예뻤습니다. 해숙은 카드를 펼쳐보았어요. 새하얀 종이가 눈부셨죠. 여기에 뭘 써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막상 쓰려니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해숙은 카드를 다시 접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봉투도 함께 놓았어요. 서랍에서 파란색 볼펜을 꺼내 카드 옆에 두었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카드도 있고 봉투도 있고 펜도 있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됐죠.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가는 구름. 해숙도 선미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써야지. 해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했죠. 카드를 사러 다녀온 것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죠. 하얀 천장 위로 빛이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에 보라색 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숙은 그걸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죠. 내일은 꼭 쓸 거예요. 선미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말을. 선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편지 쓸게. 해숙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어린 선미가 웃고 있었죠. 보라색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숙도 꿈속에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보라색 카드가 곁에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병실 안을 붉게 물들였죠. 보라색 카드도 노을빛을 받아 더 곱게 빛났습니다. 해숙은 그렇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탁자 위의 카드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마음이 담길 그 순간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숙은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젯밤 꿈에서 본 선미의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선했죠.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아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흐렸어요.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탁자 위에 보라색 카드가 눈에 들어왔죠. 어제 사온 카드였습니다. 오늘은 꼭 써야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네, 잤어요. 해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한 뒤 나갔죠. 해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어요. 죽과 반찬 몇 가지였죠. 해숙은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식판을 치우고 해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정원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국화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선미가 좋아하던 색이었죠. 해숙은 창가에 놓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탁자를 가까이 당겼어요. 그 위에 보라색 카드와 봉투, 그리고 파란색 볼펜을 가지런히 놓았죠. 한참을 그렇게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해숙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천천히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사 맞은 자리가 아직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떨렸죠. 카드를 펼쳤습니다. 새하얀 종이가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펜 끝을 종이에 갖다 댔습니다. 첫 글자를 쓰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숙은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펜을 잡았어요. 이번엔 천천히 글자를 썼죠. 선미야. 첫 두 글자였습니다.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의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카드에 눈물이 떨어지면 안 됐어요. 해숙은 잠시 멈춰 마음을 가라앉혔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썼어요. 엄마야. 그 두 글자를 쓰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엄마가 미안해.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해숙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더 낮게 깔려 있었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다시 카드로 시선을 돌렸어요. 계속 써야 했죠. 너를 두고 떠나서 미안해. 네 번째 문장을 쓰며 해숙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해숙은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해숙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휴지로 눈물을 닦았죠. 계속 써야지. 해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생일 축하해. 다섯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을 쓰고 싶었어요. 20년 넘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죠.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말을. 여섯 번째 문장을 쓰다가 해숙은 멈췄습니다. 사랑한다는 단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다면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해숙은 그 문장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썼어요. 지울 수 없었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어. 일곱 번째 문장이었어요. 해숙은 이 말이 가장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늦게 배웠다고.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글씨가 흐릿해져 갔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싶어? 여덟 번째 문장을 쓰며 해숙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났죠. 흐느끼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칸막이 너머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해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해숙은 다시 카드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어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카드를 들어 올려 읽어보았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지만 마음은 담겨 있었어요. 해숙은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죠. 선미야, 엄마 마음 전해질까? 해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소리만 창문 틈으로 들어왔죠. 카드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점점 많아졌어요. 금방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되었죠. 해숙은 비 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빗속 어딘가에 선미가 있을 거예요. 해숙의 편지를 받아볼 선미.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지? 해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선미가 어디 사는지 몰랐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썼지만 보낼 수 없다니. 해숙은 고개를 떨구고 카드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하지? 해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막막했어요. 주소를 알 방법이 없었죠. 잠시 생각하다가 해숙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앞면에 뭔가를 써야 했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죠. 최선미에게. 받는 사람 이름만 썼습니다. 주소는 쓸 수 없었어요. 모르니까요. 해숙은 봉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영원히 전해지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슬펐죠. 카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다시 한번 읽고 싶었죠. 카드를 펼쳐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눈으로 따라가며 읽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잘 썼어. 해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다 담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카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으려다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대로 닫아도 될까? 더 쓸 말은 없을까? 해숙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다 썼죠. 봉투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풀칠을 해서 붙였어요. 이제 다시 열 수 없었죠. 해숙은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자신의 체온이 봉투에 전해지는 것 같았죠. 선미야, 언젠가는 내게 닿기를. 해숙은 봉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가벼운 입맞춤이었죠. 봉투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연보라색 봉투가 빗소리 속에서도 곱게 빛났어요. 해숙은 창가에 앉아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 같았죠. 엄마는 이제 편지도 썼어. 내 생일도 기억하고 있어. 해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해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나른했죠. 편지를 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탁자 위에 보라색 봉투는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해숙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미안함과 사랑과 그리움이 함께. 해숙은 창가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꿈속에서 선미가 편지를 읽고 있었죠. 웃으며 읽고 있었습니다. 해숙도 꿈속에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죠. 보라색 봉투가 선미에게 전해지는 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국화꽃들이 빗물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보라색 국화는 여전히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해숙의 손이 탁자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봉투 옆에 나란히 놓인 손. 떨림은 멈췄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죠.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와 해숙의 잔잔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보라색 봉투는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미에게 전해질 그날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어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지나갈 뿐이었죠. 간병인 제이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병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3세 젊은 여성이었어요. 간병인 일을 한 지는 5년째였죠.
제인은 해숙의 병실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게 이상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숙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제인은 불을 끄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옆 침대의 할머니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불 스위치로 가려다 창가 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연보라색 봉투였죠. 제인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봉투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놓여 있는 모습이었죠. 제인은 봉투를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앞면에 최선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주소는 없었습니다. 이름만 덩그러니 쓰여 있었어요. 제인은 봉투를 뒤집어 보았죠.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쪽을 돌아보았어요. 해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제인은 다시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뭔가 특별한 편지 같았죠. 주소도 없이 이름만 쓴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일까요? 아니면 보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걸까? 제인은 궁금했어요. 봉투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다시 놓았습니다. 해숙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인은 불을 끄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서도 그 보라색 봉투가 계속 생각났어요. 왜인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죠. 휴게실로 돌아온 제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봉투는 누구에게 가는 걸까? 최선미라는 사람은 누굴까?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제인은 또다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해숙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해숙은 입원해도 자고 있었죠. 제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탁자를 보니 보라색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죠. 제인은 탁자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최선미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했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제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봉투 사진을 찍었어요.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해숙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은 깜짝 놀라 봉투를 탁자 위에 얼른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해숙은 깨지 않았죠. 그냥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야. 해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죠. 꿈속에서도 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휴게실로 갔죠.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선미. 검색창에 이름을 쳤어요. 많은 결과가 나왔죠. 제인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도 찾아보고 전화번호부 사이트도 뒤졌어요. 동명이인이 많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인은 여전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그때 한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있었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제인은 블로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게시글들을 읽어봤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죠. 한 게시글에서 주소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어딘가였어요. 제인은 그 주소를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해숙 어머님의 딸일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어요. 제인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해숙의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해숙은 여전히 자고 있었죠. 제인은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탁자 앞으로 다가가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보라색 봉투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보내드릴까요? 제인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해숙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해숙은 듣지 못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제인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울 것 같았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허락도 없이 편지를 가져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제인은 결심했어요. 이 편지를 보내드리고 싶었죠. 해숙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품에 넣었어요. 해숙을 한 번 더 바라보았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제인은 작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제인은 품속의 봉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휴게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퇴근하면 우체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아까 찾은 주소로 보내볼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해숙 어머님의 딸일지. 제인은 봉투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내일까지 잘 보관해야 했어요. 구겨지면 안 됐죠.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이 편지가 무사히 전해지기를, 그리고 해숙 어머님과 딸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어요. 제인은 가방을 꼭 안고 의자에 기대 앉았죠. 품속의 보라색 봉투는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미에게 가는 마지막 편지. 엄마의 사랑이 담긴 편지였죠. 제인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이 편지를 붙일 날이. 해숙의 병실에서는 탁자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보라색 봉투가 있던 자리.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몰랐죠.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선미를 만나고 있었어요. 선미야, 엄마가 편지 썼어. 해숙은 잠꼬대를 했습니다. 곧 내게 갈 거야. 그 말은 우연히도 진실이 될 예정이었어요. 제2의 도움으로. 밤하늘의 별은 계속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보라색 편지가 무사히 주인을 찾아가길. 선미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오늘은 10월 17일 자신의 42번째 생일이었죠. 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선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또 한 살 먹었네. 선미는 쓸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생일이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로움만 느껴졌죠.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아무 말소리도 없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미도 곧 회사에 가야 했죠. 생일인데 회사는 가야 하나. 선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도 없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죠.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우체통을 보았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우편물이 왔나? 선미는 우체통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우체통을 열었어요. 광고지 몇 장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선미는 우편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광고지는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죠. 연보라색 봉투였습니다. 선미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웠죠. 앞면을 보았습니다. 최선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체였죠. 발신인 주소는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선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누가 보낸 걸까? 선미는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봉투를 들고 창가로 갔어요. 햇빛 아래서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죠.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카드가 나왔어요. 연보라색 카드였죠. 선미는 카드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정성스러웠죠. 첫 줄을 읽었습니다. 선미야. 선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말투는, 이 느낌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야. 선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를 본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미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너를 두고 떠나서 미안해. 선미는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죠. 생일 축하해. 그 말을 읽는 순간 선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 넘게 듣지 못한 말이었죠.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말을. 선미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너무 늦게 배웠어. 선미는 카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의 떨리는 손이 느껴졌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싶어? 선미는 고개를 떨구고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카드 위로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질까봐 얼른 카드를 들어 올렸죠.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선미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죠. 우리 딸. 엄마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선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저 울고 또 울었죠.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선미는 카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죠. 떨리는 글씨 하나하나에서 엄마의 심정이 전해졌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과 사랑이 섞여 있었어요. 선미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어요. 건강한지 행복한지. 선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죠.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엄마를 찾을 방법이 없었죠. 선미는 카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어요. 엄마가 이 글씨를 썼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선미는 일어섰어요. 회사에 갈 수 없었죠. 오늘은 엄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막막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선미는 카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우편 소인을 확인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보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봉투를 자세히 살폈죠. 소인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 어느 구였어요. 선미는 그 지역을 떠올렸습니다. 큰 병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아픈 건 아닐까? 병원에 있는 건 아닐까? 선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이 주소 근처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카드를 꼭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엄마, 기다려요. 선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어요. 선미의 마음은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죠. 20년 만에 엄마로부터 온 편지. 42번째 생일에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불안했어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엄마를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빨리 가주세요. 선미는 운전사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속도를 높였죠. 선미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죠. 꼭 만나야 해. 선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를 꼭 만나야 했죠.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선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카드 위로 떨어진 눈물이 보라색 종이를 적셨죠. 하지만 선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엄마, 나도 사랑해요. 선미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가을 하늘이었죠.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엄마가 있을 거예요. 선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죠. 아니면 이미. 선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택시는 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보라색 카드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를 만날 날을 꿈꾸며 택시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선미는 요금을 내고 서둘러 내렸어요. 손에는 보라색 카드를 꼭 쥐고 있었죠. 병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선미는 입구를 향해 뛰어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로비로 들어서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어요. 직원이 선미를 보며 물었죠. 어디 찾으세요? 해숙이라는 분 계세요? 68세쯤 되셨을 거예요. 선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혜숙이요. 선미는 초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들었죠. 계시긴 한데요. 선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7층 병동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선미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이에요. 선미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7층으로 가시면 간호사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선미를 보며 놀랐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7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선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복도가 길게 펼쳐져 있었죠.
간호사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선미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보고 있었죠. 저기요. 선미가 숨을 헐떡이며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최혜숙 환자 찾아왔어요. 딸인데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미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간호사가 일어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미는 따라가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선미는 안으로 들어갔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누워있지 않았죠. 선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얀 시트가 펼쳐져 있었죠. 창가 탁자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미는 다가가 보았어요. 흰 국화 한 송이였죠. 그 옆에 연보라색 카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미가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봉투였어요. 비어 있었죠. 선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간신히 버티며 탁자를 붙잡았죠. 언제? 선미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틀 전이에요. 간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틀 전, 편지를 받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하루만 빨리 왔어도. 선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엄마. 선미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빈 병실만 고요했죠. 간호사가 다가와 선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창가로 다가가 국화꽃을 집어들었죠. 흰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에 빈 봉투를 보았어요. 선미가 받은 편지가 들어있던 봉투였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진 물건이었습니다. 선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고 가슴에 가져다 댔죠.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선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선미는 국화꽃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은 향기였죠.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여기 누워 있었을 거예요. 선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보라색 카드를 꺼냈어요. 다시 펼쳐서 읽었죠. 선미야. 첫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엄마야.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너를 두고 떠나서 미안해. 선미는 카드를 꼭 쥐었어요. 생일 축하해. 그 말을 읽으며 선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병실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간호사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미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주려고요. 문을 닫고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선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가 있던 병실에 혼자. 너무 늦게 온 딸이었죠. 카드를 다 읽고 나서 선미는 침대에 누워 보았습니다. 엄마가 누웠던 자리에 천장이 보였어요. 엄마도 이 천장을 보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며 누워 있었을까? 선미는 알 수 없었어요. 일어나 앉아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도 함께 꺼냈어요.
뭔가 쓰고 싶었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첫 문장이었습니다. 엄마도 외로웠죠. 두 번째 문장을 쓰며 눈물이 또 떨어졌어요. 나도 사랑해요, 엄마.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선미는 메모지를 접어 국화꽃 줄기에 끼웠어요. 창가 탁자 위에 국화꽃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메모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선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화꽃과 메모지를 바라보았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선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딸이 이제 알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어요. 국화꽃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죠. 선미는 병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병실, 빈 침대, 그리고 창가에 국화꽃 한 송이. 선미는 보라색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사랑의 증거였죠. 고마워요, 엄마. 선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을 내어 말했어요. 20년 만에 들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선미는 천천히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돌아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병실을 바라보았죠. 햇살이 가득한 병실, 국화꽃이 조용히 놓여있는 창가, 엄마가 있던 자리.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선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보라색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이 담긴 글씨였죠. 평생 간직할게요. 선미는 카드를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와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죠. 밖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엄마, 그곳에선 행복하세요. 선미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이제 알았어요. 엄마 마음. 눈물이 흘렀지만 선미는 웃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죠. 병원을 뒤로하고 선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걷고 싶었죠. 주머니 속 보라색 카드가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 42번째 생일에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선미는 계속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를, 엄마의 사랑을 안고. 선미는 병원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보라색 카드를 계속 들여다보았죠. 엄마의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죠.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을 전해줘서. 선미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꽃집으로 향했죠. 병원 1층에는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선미는 꽃들을 둘러보았어요. 국화꽃이 눈에 들어왔죠. 흰 국화도 있었고 노란 국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보라색 국화가 있었어요. 선미는 그 앞에 멈춰섰죠. 이 꽃 주세요. 선미가 보라색 국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국화를 집어들었어요. 몇 송이 드릴까요? 한 다발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라색 국화를 가지런히 모았죠. 선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했을 색깔이에요. 선미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색이었죠. 모녀가 같은 걸 좋아했던 거예요. 꽃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포장지에 쌓여 예뻤어요. 선미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돈을 냈죠. 감사합니다. 선미는 꽃다발을 안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죠. 복도를 걸어 엄마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와 똑같이 고요한 병실이었죠. 창가 탁자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놓아둔 흰 국화와 메모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선미는 보라색 국화 꽃다발을 그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두 송이의 국화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흰색과 보라색, 참 잘 어울렸어요. 선미는 침대 옆에 서서 빈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누워 계셨던 자리, 이제는 비어있는 자리였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침대에 올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죠. 엄마. 선미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딸이에요, 선미.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편지 받았어요. 보라색 카드. 선미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색 기억하고 계셨네요. 선미는 작게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죠. 엄마도 보라색 좋아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알 것 같았어요. 엄마도 보라색을 좋아했을 거예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선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손으로 카드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이제 다 이해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도 힘드셨죠? 선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우셨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엄마도 아프셨을 거예요. 선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손을 펴서 침대 시트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 괜찮아요.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 거 알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엄마 사랑해요. 선미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죠. 많이 사랑해요, 엄마. 선미는 울면서 웃었어요. 슬프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죠. 그저 엄마와 함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꽃다발을 다시 보았어요. 보라색 국화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예쁘죠, 엄마? 선미는 꽃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부드러웠죠. 저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선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알았으니까.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잘 살게요, 엄마. 선미는 약속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선미는 보라색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평생 간직할게요. 선미는 카드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병실, 국화꽃이 놓인 창가, 깨끗한 침대. 안녕히 계세요, 엄마. 선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었어요. 엄마,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 선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린 결국 서로를 용서했잖아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사랑은 늘 거기 있었어요. 선미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천천히 문을 닫았죠. 복도를 걸으며 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울지 않으려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죠.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엄마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선미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지막 선물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선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잘 살게요. 선미는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가방 속 보라색 카드가 선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카드. 42번째 생일의 선물. 선미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엄마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하늘은 계속 맑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죠. 선미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엄마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병원 7층 병실에서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국화 꽃다발이 빛을 받아 곱게 빛났어요. 옆에 놓인 메모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외로웠죠. 그 글씨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우린 결국 서로를 용서했을 뿐, 사랑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보라색 카드 속에, 그리고 서로의 마음 속에,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고요함이었어요. 사랑이 머무는 공간, 용서가 깃든 장소, 보라색 국화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을 이어준 색깔, 사랑을 전한 꽃,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 늦었지만 전해진 사랑, 엄마가 딸에게 쓴 마지막 생일 카드, 그리고 딸이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답장,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랑은 늦어도 결국 전해지는 거니까요. 엄마와 딸 사이의 사랑처럼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